2년 전인가요? 코로나 때, 그때는 이제 라오스를 입국 허가서를 받고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14일간 격리를 했었죠. 격리가 끝나야 이제 비엔티엔 시내로 사람들도 만나고 일상생활을 보낼 수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왔던 어느 한 나이 50이 안 된, 50이 됐다고 했던가요? 경상북도 청송이 고향이고, 제 2년 반 전에 보면 청개구리라는 닉네임으로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았었습니다. 제가 지난 2년 전에도 영상에 소개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 장례식, 쓸쓸한 장례식에 저와 우리 한희 회장님, 경찰 영사님 그렇게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던히 까불기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했었는데 저랑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성을 알았다고 그 여성을 만나러 왔어요. 비엔티엔은 혼자서 왔죠. 그리고는 그 여성과 그 여성의 친구들과 같이 콘도를 하나 얻어가지고 격리 14일 하고 6일 만인가 우리 한희 회장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누구누구 아냐고. 저한테 댓글 많이 달던 시청자인데 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만 주검으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보이기도 하고, 한국의 가족분들이 오셔서 정식으로 요청하고 좀 사인을 밝히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집 누나가 그냥 현지에서 화장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경찰 영사님이랑 한희 회장님이랑 저랑 장례식에 참여를 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은 한 9,000불 가까이 가지고 왔는데 남은 돈에 대해서도 행방이 좀 묘연했고요. 있었던 기간 격리 14일 그리고 5일 정도 보냈는데 돈이 거의 없었다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점이 많이 추측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여성으로 만났던 그 친구가 남성이었던 거예요. 동성연애자.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로 살기를 원하는, 여기서는 그 카타이라고 그러죠. 까따이 하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 라오스만 해도 아직도 그 약 복용들을 많이 합니다. 활락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지병이 조금 있었는데 그런 약을 복용하다 보니까 갑자기 불운이 찾아와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결론을 내렸었습니다만, 그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라오스에 요즘 보면 오시는 분들이요, 전부 혼자들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오셔서 유흥하시고 혼자 오셔서 여행 다니시고, 누구랑 같이 오는 것이 좋고요. 혹시 혼자 오셨으면 현지에 인맥이라든지 지인이 있어서 그 지인과 연락하면서
라오스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오스에 오면 라오스 현지인들이 반드시 물어봐요. 누구랑 왔냐? 어디서 왔냐?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럴 때 나는 비엔티엔에 아는 사람이 있다. 내 지인이 한국인도 있고 라오스인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제가 영상에 한 2번 정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라오스건 태국이건 혼자 온 사람들은 의외에 불운의 타겟가 될 수 있어요. 혼자 왔네? 말도 못하네? 이 사람 어디로 데리고 가도, 이 사람 어느 날 사라져도 누구도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고 신고할 사람이 없네? 한국에서 가족들이 그래서 대사관 통해서 경찰서에 실종 신고하고 출입국 기록 따져서 출국한 해당 나라의 한국 대사관에 의뢰해서 실종 신고해서 못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나마 찾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혼자 오셔서 현지인들과 자유분방하게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나는 너희들과 노는 게 내 생활의 전부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흥업소에 가는 것도 그래요. 혼자 와가지고 혼자 막 다니다 보면 술값 바가지도 쓸 수 있고 약을 타먹은 술을 먹고 정신을 잃고 다 털릴 수도 있고 털리고 끝나면 좋은데 어딘가에 이동시켜서 금품을 뺏고 그 다음에 뭐 한국의 가족들에게 연락해라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처럼 그리고 거금을 또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작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비엔티엔 호수공원에 나와서 일산의 호수공원과 제가 잠실에서 소실적에 놀던 잠실의 석촌호수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행을 오실 때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시고 오시되 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셔서 언제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시더라도 절대적으로 위험에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의 내 일신상에 내 몸은 내 재산과 내 시간과 나의 권리, 내 자유는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라오스를 너무 쉽게 소개하는 영상들 오면은 무엇이든지 다 돈만 주면 이곳이 지상 낙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믿지 말고 절대 과신하지 말고 오셔서 내 한 몸 또 나로 인해서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나로 인해서 슬퍼하고 함께하는 내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어두운 얘기가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 남들은 놀기 좋다고 하는 나라인데 남들은 돈 안 들고 즐긴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맨날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그것이 제 컨텐츠입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오늘 제주도에 있는 그 동생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잠깐. 제주도에서 무슨 행사를 치르고 룸사롱을 갔었답니다. 그랬더니 짧은 타임에 4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것도 나이가 30대 후반인 아주머님들이 몸매 제 맘대로 얼굴은 자유분방하게 생긴 분들이, 그게 한국 유흥업의 실태고 한국 유흥업의 시가라는 거죠. 한국 유흥업에서 지금 받는 시가. 그러면서 형님 라오스는 편하죠. 라오스는 얼마나 해요? 그래서 제가 껄껄껄 웃으면서 언제고 와. 나랑 같이 안전한 곳에 가서 재밌게 놀다가 라오스 한 5일 동안 원 없이 매일 유흥주점 가서 술 먹어도 돈 1,000불 내서 좀만 더 주면 돼. 제가 그랬습니다. 원하시는 거 다 하고. 자,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은 시청자님들이 대강 감을 잡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단돈 5만 원에 한 번을 할 수 있다든지 100불만 주면 황제가 돼서 두세 명의 여성과 동시에 윤관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나가기 때문에 2년 반 전에 여기 혼자 와서 주검을 맞이한 그런 분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터넷에서 여성들 사귀어서 현지에 와서 돈 안 쓰고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원하고 바라고 하고 싶었던 거 다 발견하고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희생자들을 만든 주범입니다. 요즘 그 주범이라는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 정치판의 주범도 주범이지만 이 영상판의 주범들도 사라져야 되고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화두는 그런 나쁜 주범들이 퍼뜨린 이야기에 피해를 보거나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려서 큰 아픔을 겪게 되거나 또 내 주변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슬픔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드리는 말씀. 오늘 이 라오스에 시원한 늦가을 바람 불면서 아주 평온하고 시야가 탁 트이면서 정말 음이온이 뚝뚝뚝뚝 떨어질 것 같은 호수에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 미스터 라인입니다.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한국보다는 쉽지만 한국보다는 절반보다 더 저렴하지만 남성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은 라오스가 분명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준비 없이 마음 턱 놓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즐기려고 하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영상이 흥행에 실패할지는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알아서 태국과 라오스, 동남아시아를 바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오늘 같이 나와서 엄마와 같이 호수를 보고 콩콩콩콩 뛰어다니는 라미와 라미 모녀와 제게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마치고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